1987년 6월 혁명의 불꽃. 택 18화. 미 대사관 철동 같은 경비, 이중 철책문을 직원 신분증을 보이고 통과에 들어가는 최지혜. 출근하는 모습이다. 김포공항. 서울에서 전화 왔던 학생들이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비행기를 타고 있다. 건강히 잘 갔다 와. 가서 연락할게요. 미국은 비행기로 몇 시간 걸리는 거야? 부랴부랴 경찰 소대장 복장으로 나타난 최성식이 꽃다발까진 갖고 와서 전학생을 배웅한다. 전학생은 별로 최성식을 신경 쓰지 않는데 최성식은 괜히 친한 척하고 있다. 구로공단. 파업 중인 태흥전자를 걸어서 지나가는 서복 체포조들. 김용수의 모습이 보인다. 김용수가 파업 중인 태흥전자 노동자들을 향해 소리친다. 칠성아! 전칠성! 전칠성! 옥상 위에서 파업 중인 노동자 중에서 전칠성이 김용수의 소리를 듣고 앞으로 걸어 나온다. 야, 씨발놈아! 밥은 먹고 해라! 어? 김용수가 전칠성을 향해 힘내라고 주먹을 불끈 쥐어준다. 그런 김용수를 보고 전칠성이 조그맣게 손을 흔들어준다. 서울 시내 지역, 거리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이고 구세군의 남비가 나타났다. 날이 흐린 걸 보니 눈이 오려나. 그러네. 거리를 걷는 이정은. 누군가 뒤에서 이정은을 미행한다. 미행이 붙은 것 같다. 적들은 아직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모르는 것 같다. 태글자는 나는 서울 시내 지역을 빠삭하게 알고 있다. 자, 이제 이들을 따돌린다. 이정훈이 속으로 생각하면서 미행을 따돌릴 장소를 슬쩍슬쩍 쳐다보고 있다. 청계천 세운상가는 외부 계단으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독특한 건물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층으로 올라서면 누가 쫓아오는지 내 눈에 보일 것이다. 이정훈이 청계천 세운상가 건물 양끝에 설치되어 있는 시멘트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아래를 쳐다본다. 아래가 훤히 내려다 보인다. 뒤로 형사 2명이 따라오는 게 보인다. 이 계단은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야. 역시 곰들이 붙었구만. 이정훈이 청계천 세운상가 공중보도인 구름다리 쪽으로 걸어간다. 구름다리라 부르는 저곳은 불법 복지 음반 백판을 파느라 많은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있을 것이다. 이정훈이 돌아서니 구름다리가 보이고 예상대로 백판을 사느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판을 고르는 척하다가 기회를 엿보면 된다. 이정훈이 사람들 틈에 섞여 백판을 고르는 척 미행하는 형사 2명은 이런 이정훈에게 발각될까봐 약간 멀찍이 서서 누구를 기다리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때 삐끼 한 명이 이정훈에게 다가와 도색 잡지와 포르노 테이프를 사라고 한다. 에서님, 좋은 거 있는데 하나 사세요. 저쪽 전봇대 밑에 남자 2명 있죠? 저 사람들이 포르노 테이프를 사러 왔다고 하던데요? 아, 그래요? 이정훈의 얘기에 삐끼가 좋아하면서 이정훈을 미행 중인 형사 2명에게 다가간다. 저 아저씨, 테이프 사러 왔죠? 저 따라오세요. 야, 비켜 이 미친 새끼야. 아이씨, 왜 판말하고 지랄이야? 뭐야? 이 새끼가 대질라고 환장했나? 너 지금 공무집행 방해하고 있어. 이때 청계천 전자제품 대형 중고 냉장고를 실어 나르는 리어카가 형사 2명의 시선을 가로막는다. 이때를 놓칠세라 이정훈이 몸을 세운상가 건물 안으로 급하게 피한다. 삐끼가 티격태격하다가 이정훈이 안 보이자 형사 2명이 앞으로 달려나간다. 이정훈은 유유히 극장 티켓을 끊고 아시아극장 상영관 안으로 들어간다. 이정훈은 미행을 따돌렸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이류 극장인 아시아극장에서 겨울 나그네를 상영하고 있다. 이정훈이 영화 스크린을 보다가 예전 시위 주동자, 대한극장 앞에서 시위 주동을 했던 자기 동료가 했던 말을 떠올린다. 정훈아, 네가 겨울 나그네 영화 보고 나서 나한테 스토리 얘기해주라. 그래, 빵에서 나오면 내가 꼭 얘기해줄게. 세운상가에서 형사의 미행을 따돌린 이후 이정훈의 외모가 변했다. 안경도 벗고 모자도 쓴 이정훈.
이정훈이 서울역 대합실에서 사람들과 함께 TV를 보고 있다. 아우 추워. 여기도 춥네. KBS 9시 뉴스 음악 시그널이 들려온다. 검문 경찰들이 다가오지만 집착하게 서서 뉴스를 보고 있다. 서울역 플랫폼에 있는 TV에서 9시 뉴스가 시작됐다. 제일 먼저 전하는 앵커의 사건 보도에 무시무시한 배경음악까진 깔렸다. 앵커가 마른 입술을 혀로 적시고 그리고 나서 멘트를 천천히 하기 시작한다. 오늘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서울대생 김영철 군이 사망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구로공단 폭력시위 배후 조종 혐의로 수배 중인 서울대생 이정훈의 행방을 묻던 중 경찰이 책상을 탁하고 치자 김영철 군이 억하고 심장마비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고민호 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 여자 뉴스 앵커의 김영철 사망 소식에 이정훈이 무릎이 휘청 꺾인다. 사방에서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다. 한동안 멍하니 서 있던 이정훈이 정신을 차린다.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간다. 서울역 남자 화장실. 대병 보는 곳으로 들어간 이정훈이 문을 걸어 잠그고 변기에 물을 내린다. 물 내려가는 소리에 맞춰 엉엉 운다. 이를 악물고 엉엉 운다. 졸업 축하해. 엄마 고마워요. 그 다음날 서울대학교 강당 석사 졸업식장에 서 있는 조교. 기뻐해야 할 날이지만 표정이 어둡다. 멍한 표정의 조교에게 환청처럼 들려오는 김영철의 목소리와 모습. 예전에 조교가 김영철과 교수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김영철이 조교에게 했던 말들이 환청처럼 들려온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이 돈 꼭 갚겠습니다. 안 갚아도 돼. 아닙니다. 꼭 갚을 날이 올 겁니다. 환청처럼 들려오는 김영철의 목소리에 조교가 얼이 빠진 채 혼자 중얼중얼 대답하고 있다. 영철아, 돈 갚을 날이 와야 하는데, 돈 갚을 그날이 와야 하는데. 신촌 로타리 우산 속이라는 나이트클럽 안으로 이정훈이 들어간다. 우리의 비트가 적들에게 털릴 경우를 대비해서 적들의 침탈 이후 조직의 선이 끊기면 그날로부터 정확하게 6일 후 저녁 6시 신촌 로터리에 위치한 우산속이라는 나이트클럽에서 조직원들이 만나기로 미리 정해놨다. 물론 영철이도 이 장소를 알고 있었다. 나이트클럽 내부에서 두리번거리는 이정훈에게 다가오는 웨이터. 우리 모임 장소를 경찰이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정해놨다. 나이트클럽 시끄러운 음악이 되려 은밀한 얘기를 하기 좋다. 귀를 찍는 굉음의 음악 소리와 함께 웨이터로부터 아는 웨이터 있냐는 질문을 들으며 이정훈이 홀구석 테이블에 앉는다. 이정훈이 불안한 표정으로 앞쪽을 살피다가 피곤함에 눈꺼풀이 처지고 졸기 시작한다. 발광하듯 들려오는 댄스 음악 소리에 눈을 뜨는 이정훈. 저 앞에서 김영철이 유령처럼 걸어 들어온다. 영철아, 김영철이 이정훈 옆에 앉는다. 여기 나이트클럽 알려주지. 왜 버틴 거야? 형,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까요? 김영철의 뜬금없는 질문에 이정훈이 쉽게 입을 열지 못한다. 댄스 음악에 엎여진 현란한 조명 불빛이 둘 사이의 침묵에 끼어든다. 만약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면 오늘 형이랑 나랑 여기 있지 않을 거예요. 대학 입학하고 나이트클럽 한 번 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게 되네요. 이정훈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드는데 김영철이 사라졌다. 김영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때 들려오는 나이트클럽 DJ의 멘트.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사송 나이트를 찾아주신 레이디스 앤 젠틀맨에게 선사하는 다음 뮤직은 발티모라의 타잔보이입니다. 렛츠고! 나이트클럽 DJ의 멘트와 함께 타잔보이 노래 가사가 스피커를 빵빵 치면서 나온다. 이 노래 제목을 마침내 이정훈이 알아냈다. 노래 제목을 김영철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이정훈은 하나도 기쁘지 않다. 왠지 뭔가 알지 말았어야 할 것을 알아버릴 것만 같은 찝찝한 기분이 이정훈은 들었다. 영철아, 이 노래 제목이 타잔보이래. 타잔보이. 비통한 표정으로 앉아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이정훈의 등을 누군가 툭툭 친다. 운동권 후배들이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이정훈이 운동권 후배들과 서로 귀에 대고 얘기를 나눈다. 미 대사관 점거 농성 관련 이야기다. 소방차 몰 줄 아는 사람이 영철이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죠? 그나마 자가용 운전 가능한 호원이는 감옥에 있고요. 찾아보자고. 다음 달에 레이건이 한국을 방한하는데 이때만큼 절호의 기회는 없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나이트클럽 폐장 시간에 맞춰 춤추던 사람들이 밖으로 몰려나간다. 이정훈과 후배들도 함께 따라 나간다. 포장마차에 이들이 들어간다. 이정훈이 소주를 시켜 운동권 후배들에게 따라준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얘기를 한다. 영철이 죽음에 이제 우리가 답해야 할 시간이 왔어. 자, 한 시대와 함께 사라지는 것에 기꺼이 동의한 우리의 동지 영철의 꿈을 우리가 꼭 실현시키자. 이정훈과 후배들이 비장하게 소주잔을 부딪힌다. 전투경찰들이 버스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복 체포조들 모습이 보이고 김용수가 워크맨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 음악을 듣고 있다. 야, 네 거 가져가. 김용수가 예전에 워크맨을 뺏었던 전투경찰에게 다시 돌려준다. 전투경찰이 이 새끼가 웬일이냐? 사람 됐네 하는 표정으로 워크맨을 받아든다. 2015년 어느 병원 장례식장. 최재의 어머니 영정사진이 보인다. 최재의 아버지가 영안실에서 손님들을 맡고 있다. 최지우의 영문학과 동기이면서 여고 선생님, 예전 민가협과 국회의원 사무실에 함께 찾아갔던 그 선생님이 조의를 표하고 최지의 아버지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아버님, 제가 지혜 관련해서 알아봤는데요. 국회의원 중에 권민수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지혜랑 같은 조직에서 학생운동했다고 하네요. 그 사람은 지금 힘이 있으니까 지혜가 왜 사라졌는지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여고 선생님 얘기에 최재의 아버지 귀가 번쩍 뜨인다. 국회의원 권민수 사무실. 국회의원 권민수와 앉아서 얘기 나누고 있는 최지의 아버지. 그 옆에 앉아있는 최지의 과 동기인 여자고등학교 선생님. 1987년에 미국 대통령 레이건 방한 반대 시위로 미국 대사관 점거 농성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권민수가 그 당시 시위 사진이 실린 신문을 자랑스럽게 최지의 아버지에게 보여준다. 그날 내 딸이 출근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여기쯤 내가 있었는데. 이날 시위를 제가 주도했잖아요. 덕분에 구속도 됐고요. 의원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당시 남영동 대공분실 앞에서 김영철 열사 추모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미 대사관 점거투쟁을 한 거죠? 이게 다 정훈이의 상상을 초월한 택전술이에요. 정훈이면 이정훈인가요? 권민수 의원이 이정훈이 맞다고 고개를 끄덕인다.